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같은 천재가 있는데 언론개혁을 문재인 때 했었어야 되는데 딴 거 못해도 언론개혁만이라도 했었으면 이재명이 제대로 국민들이 알게 되고 대권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범죄자고 불륜을 하고 선동 세뇌에 아직도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재명은 민생 챙기고 민중들 약자들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민생만을 보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정치인인데 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초등 돌봄 추진한다고 했죠. 애를 봐주는 걸 넘어서 교육으로 이걸 이어가겠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야 없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그렇죠. 지금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문재인은 자기 임기 때 백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선 오히려 더욱 떡락시켰어요. 출산율을. 그 백수십조를 어디다 썼나 문재인은.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1호 공약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요거고 2호 공약이 초등 돌봄. 그래서 정말 표가 이재명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죠. 맞벌이 부부 하신 분들은 아이 학원 보내지 않는 이상 빨리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되고 걱정되는데 학교에서 안심하고 잘 돌봐주고 교육까지 잘 시켜주고 이러면 안심하고 직장생활 조금 늦게 추가 근무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재명, 온 동네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져야죠. 흑사병 당시 유럽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 수 있다는 기막힌 경고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 붕괴에 신생아 수 약 26만 명, 출산율 0.7명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도 막중한 양육, 보육, 교육 부담 탓이죠. 그죠? 이런 거라도 해결을 해야죠. 근본적인 해결은 정치를 올바르게 세우고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경쟁 안 해도 좋은 대학 안 가도 기술 배우고 일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만 만들어도 출산율은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양육, 보육, 교육 부담 탓 이런 거 좀 안 할 수 있게 국가가 이런 거 챙겨줘야죠. 국가와 학교, 지방정부가 연계해서 실질적인 돌봄을 강화하고 개인의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만이 지금의 파고를 넘는 길입니다. 이게 또 정답이에요. 국가 정치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온 동네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처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시범사업비 165억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많지도 않은 금액이죠. 165억이면은 세계 잘 사는 나라 미국한테 133조 퍼줘, 영국 가서 34조 퍼줘, 우크라이나한테 몇 조 퍼줘, 베트남한테 몇 천억 퍼줘.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요까지 165억 요것도 시원시원하게 동의를 안 해주고 온 동네 초등 돌봄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재명 혼자서 나서고 있네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은 돈만 줬어요. 어디다 썼냐? 5년간 저출산 예산 146조를 썼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데 더 떨어뜨려 놨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래도 좀 주춤했었거든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게 좀 주춤했었는데 문재인 때 또 쭉 떨어뜨려 놨어요. 146조를 쓰고. 그러면서 사회를 분열시켜 놓고 빼미, 남녀 성별 갈등 이런 걸로 남자는 여자 빼미로 저주하고 여자도 남자 한남충이라면서 저주하고 싸우게 하고 결혼하는 거는 악몽이다. 이렇게 세상을 분열시켜 놓고 망조로 안 냈어요. 문재인은. 친일파, 일본의 자민당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막장이 된 조선을 만들었다고요. 세상을 분열시키고. 뭐 했냐 이게야. 이재명은 크게 돈 안 쓰고도 어떻게든 출산율을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세심한 정책들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힘에서는 이런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30세 전에 자녀 3명 낳을 경우 병역 면제 검토. 야, 딱 국내힘 수준답네요. 아니, 살기 좋은 나라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해야 할 일인데 군대를 안 가려는 목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정말 사랑이 싹트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하여튼 이게 국내힘의 저출산 정책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국내힘의 서정수 의원. 나 혼자 산다. 불륜 드라마 때문에 출산 기피 풍조가 생겼어요. 따뜻한 가족 드라마 개발을 부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방송 탓으로 돌리는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판. 애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저출산이 해결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대학 안 가도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아니면 기술이 자격증이 있으면 돈 잘 버는 세상 만들고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만 잘 살 수 있는 세상 아니고 그냥 내 일만 묵묵히 잘해도 밥벌이 잘하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집값이 안정된 세상 주택 문제 기본주택으로 이재명이 또 해결하고 이러면 출산율 다시 반등시킬 수 있어요. 이재명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종전선언도 이재명 임기 내에 밀어붙일 거예요. 종전선언만 해도 저출산, 취업률 문제 여러 가지 다 해결됩니다. 경제 성장이 정체된 문제. 종전선언하면 수십 개의
북한의 공단이 개방이 되는 건데 개성공단 같은 게 수십 개가 전국에 있어요. 거기 개발해서 한국 기업들 올라가고 도로 놓는다, 철도, 교량, 터널 깐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올라가고 대기업도 올라가고 그러면 북한은 매년 15% 이상 경제성장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7% 매년 7% 이상 성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업은 다 되죠. 취업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또 경제가 잘 돌아가면 또 북한과 교류를 하고 이러다가 경제 벌이가 좋고 이러면은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가요. 대학교 안 나와도 스펙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한국 말만 하면은 다 취업되는 세상 되니까 또 이재명이 기본주택 같은 걸로 저렴하게 역세권에 아주 좋은 로케이션에 100년간은 최고의 자재를 써서 기본주택을 저렴하게 평생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게 제공하면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어요. 이재명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교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에 정권 교체 될 걸 좀 기대해봐요. 제가 제 시나리오는 내년 총선에 200석 이상을 민주당이 압승하고 200석만 있으면 윤석열 바로 탄핵 소추 탄핵 발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60일 이내로 한 여름쯤이 되겠죠.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내년 4월 총선이 제2의 대선이에요. 복수전이고요. 일본의 정책이 오히려 더 나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일본 기시다 정권에서는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겠대요. 이거는 괜찮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오히려 출산율이 괜찮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임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자녀 셋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 공짜로. 이거 오히려 낫네요. 이런 거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임 윤석열 정권이. 2025학년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아동의 대학 등록금 등 학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학교는 물론이고 전문대 2년제 이런 데도 포함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던 일본보다 못한 정권이에요. 윤석열 정권은.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또 친일 사학재단들 돈 벌게도 해줄 수 있고 나라 돈으로 학비 지원해주면 국내임은 이런 거라도 따라해라.